추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던 경기였죠. 그런데 마지막엔 심장이 뛰더라고요. 랜드 노리스가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우승했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 가장 성숙하고도 감동적인 레이스 중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오스카 피아스트리와의 접전에서도 침착하게 단단하게 베테랑 못지않은 전략 싸움으로 승부를 가져갔죠. 하지만 맥라렌 두 명만의 이야기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샤를 르클레르는 한때 경기를 완전히 장악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뜻밖의 블러핑에 당하고 말았죠. 페르스타펜과 해밀턴은 논란이 될 만한 장면에서 딱 맞부딪혔고 중위권은 전략이 엉켜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결국 피트스톱을 적게 한 팀들이 더 빨랐어요. 오늘은 그 모든 걸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략으로 시작된 스타트부터 과감했던 추월 장면들까지, 지옥 같았던 페라리의 하루, 그리고 외과 수술처럼 침착했던 맥라렌. 물론 올 시즌 판도를 바꿀지도 모를 팀 내 경쟁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결승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헝가리 그랑프리 초반부는 거의 졸릴 정도였어요. 스타트는 깔끔했습니다. 르클레르가 선두를 지켰고 피아스트리는 노리스의 초반 압박을 잘 막아냈어요. 노리스는 한때 알론소에게 자리를 내주기도 했지만 곧바로 다시 추월했고 그때부터 인내의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알론소는 늘 그렇듯이 버티는 데는 선수죠. 절묘하게 뒷차들을 막아내면서 수바퀴 동안 추월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그 사이 선두 그룹 4명, 르클레르, 피아스트리, 러셀, 노리스은 안정적인 페이스로 격차를 벌려갔죠. 눈에 띄게 빠르진 않았지만 흐름을 주도했어요. 이 구간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선두 그룹과 그 뒤를 나누는 뚜렷한 간격. 알론소가 벽처럼 가로막고 노리스는 앞차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피아스트리는 르클레르를 압박하면서도 쉽게 추월하지 못하는 상황. 헝가로링이 워낙 추월이 어려운 트랙이잖아요. 타이트한 코너들, 더러운 공기, 추월 포인트도 거의 없고요. 그걸 페라리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르클레르는 첫 스틴트를 아주 침착하게 이끌면서 피아스트리와의 강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죠. 뒤쪽에서는 중위권 트레인이 이미 다양한 시도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훌켄베르그였습니다. 일찍 피트인 하면서 다른 전략을 시도했고 바로 그때부터 경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진짜 레이스가 살아난 건 첫 번째 피트스톱 라운드부터였어요. 맥라렌은 피아스트리로 언더컷을 시도했죠. 피트를 앞당겨서 페라리를 기습하려던 전략이었어요. 잠깐이지만 정말 통할 뻔했어요. 르클레르는 바로 반응했고 피트를 통해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사실 맥라렌은 피아스트리가 들어가는 척만 했고 실제로는 피트에 들이지 않았어요. 르클레르는 그 페이크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피트에 들어갔다가 그 뒤로는 전혀 제 페이스를 못 찾았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르클레르는 나오는 즉시 무전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립이 없다, 윙 선택도 잘못됐다, 팀 전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 순간이 르클레르 레이스 붕괴의 시작이었고 이번 주말을 결정짓는 핵심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이 중위권은 완전히 뒤섞였어요. 전략이 전부 달랐거든요. 하드 타이어로 일찍 피트한 쪽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미디엄으로 스틴트를 길게 가져가려던 쪽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안토넬리는 원스톱 전략에 베팅했는데요. 5계단이나 끌어올리면서 포인트를 따냈어요. 최근 몇 주간 어려웠던 걸 떠올리면 정말 반가운 결과였죠. 알본과 훌켄베르그도 비슷한 전략을 택했지만 결과는 갈렸어요. 태국 드라이버 알본은 포인트 근처까지 따라붙었고 독일의 훌켄베르그는 아깝게도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반면 콜라핀토와 가슬리는 말 그대로 잊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포지션도 잃고 페이스도 안 나오고 이렇다 할 장면도 못 보여줬어요. 경기 내내 좀처럼 흐름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한 명은 확실히 빛났어요. 바로 가브리엘 보르톨레토였습니다. 이 브라질 드라이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깔끔했죠. 실수 없이 페이스 유지하면서 타이어도 잘 관리했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따내면서 오늘의 드라이버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또 하나의 큰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맥스 페르스타펜과 루이스 해밀턴의 대결이었죠. 페르스타펜과 해밀턴의 대결은 짧았지만 꽤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죠. 스틴트 초반에 고전하던 페르스타펜은 점점 페이스를 회복하던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해밀턴과 마주쳤습니다. 바깥쪽으로 흔들고 안쪽으로 깊게 파고들더니 결국 앞서 나갔어요. 해밀턴은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트랙 밖으로 밀려났고 무전으로 바로 항의했죠. 심판진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장면을 보면 반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치열한 접전이었어요. 베르스타펜은 늘 그랬듯이 과감하게 밀어붙였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해밀턴도 충돌을 피하며 끝까지 클린하게 대응했죠. 혹시라도 제재가 나온다면 그건 실제 상황보다는 해석의 문제일 거예요. 그 사이 페라리는 우승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르클레르는 포디움 밖으로 떨어졌고 조지 러셀이 더 빠른 페이스로 무난하게 앞질렀어요. 방역은커녕 전혀 대응조차 못했죠. 페라리의 페이스는 급격히 사라졌고 무전도 점점 날카로워졌고 전체 분위기는 완전한 좌절이었어요. 또다시 다 잡은 듯 했던 경기를 스스로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 마지막 승부는 맥라렌 2대의 책에 맡겨졌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더 신선한 타이어를 끼고 매 랩마다 격차를 줄여나갔어요. 1초 차 이내까지 따라붙었고 몇 번은 노리스의 리어에 거의 닿을 뻔했죠. 시도도 했고 과감하게 밀어붙였지만 끝내 넘지는 못했습니다. 랜드 노리스는 그 압박을 끝까지 버텨냈어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헝가리 GP 우승, 이번 승리는 그저 25점을 따낸 걸 넘어서 팀 동료와의 정면 승부에서 이겼다는 의미 있는 결과였어요. 팀 오더 없이 정말 깨끗한 레이스로요. 결국 맥라렌은 피트월에서도 이겼고 트랙 위에서도 이겼습니다. 페라리는 한 번의 블러핑에 완전히 흔들렸고요. 그리고 챔피언십은 이제 워킹 출신의 두 젊은 재능 사이에서 다시 뜨겁게 불붙기 시작했어요. 피아스트리, 이번 결과에 충격이 좀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방역할 여유가 남아 있을까요?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 좋아하신다면 결승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